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5월이 오늘로서 딱 반이 접혀지는 그런 날이네요. 오늘은 필리핀의 안전한 부동산 사업 도미토리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미토리라고 하는 것은 기숙사죠. 한국 분들이 도미토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학가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대학가 앞에서 도미토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봤을 땐 또 그런 쪽은 아니올시다입니다. 왜냐면은 필리핀은 방학이 한국하고 다릅니다. 학제가 다르고, 그런 관계로 이 방학 때 되면은 도미토리가 비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죠. 그래서 남들 얘기만 듣고 대학가 앞에서 기숙사 하면은 렌트도 잘 되고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속으로 후회를 많이 하실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많은 친척들이 있는데, 라살 대학교 앞에 이제 친척들이 좀 삽니다. 그쪽에도 이제 라살 대학을 둘레로 해가지고 한국 분들이 이제 도미토리를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 음식점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런 기숙사 형태가 아니고 그냥 집인데 방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죠. 방을. 어쨌든 간에 이런 대학가 앞에서 도미토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방학 때 되면은 이제 그냥 놀아야 됩니다. 이게 맹점이죠. 학교 앞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면은 문구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또 잘 됩니다. 아주 잘 되는데, 일단 또 방학에 들어가면은 그냥 텅텅 비게 됩니다. 거리가, 그쪽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안전한 부동산 사업 도미토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필리핀에서 도미토리를 필요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잠시 전에 언급한 것처럼 대학가 앞에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대학가는 이제 방학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공단 지역입니다. 공단 지역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공단은.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공단에 취업을 하죠. 그럼 이제 회사에서 기숙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숙사 운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미토리가 그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하죠. 그리고 이제 방을 또 개별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단 앞에 도미토리를 하게 되면은 그런 타격이 없습니다. 이 방학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게를 하는 지역은 공단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하게 되면은 퇴근하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이제 몰려 나가는 그런 길목에 이제 저희가 가게를 하는데, 그 주변에 또 많은 도미토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도미토리들이. 그 도미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돈놀이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은 SM 이런 데를 잘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SM 슈퍼를 가면은 한국하고 똑같이 묶음으로 팔죠. 묶음으로. 그런 필요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SM 가려면 또 지프니를 또 타야 되고, 그런 관계로 낱개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소매점을 이제 선호하죠. 그래서 그런 동네에는 소매점이 많습니다. 그런 도미토리 지역이 보통 방이 한 20개, 작으면 20개, 많으면 이제 40개, 50개, 2층, 3층, 심지어 4층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도미토리를 하게 되면은 이
안정된 수입이 보장이 됩니다. 안정된 수입이. 작년이죠. 작년에 도미토리가 하나 나왔는데, 그때 200만 페소에 방이 30개짜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급히 이민을 가느냐고 내놨는데, 필리핀의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함부로 사지 말아야. 시세는 있지만, 그걸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필리핀은. 200만 페소에 나왔던 도미토리가 100만 페소에 팔렸습니다. 100만 페소에. 이민을 가느냐고 급히 처분을 하고 하느냐고 오래 못 버티고 결국 돈 가지고 와서 100만 페소로 협상한 사람한테 넘긴 거죠. 그런 식으로 필리핀은 돈이 귀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부동산 매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도미토리 얘기를 하는데, 도미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들 위주로 주로 많이 합니다. 여자 위주로. 이제 한 방에 2명, 또 한 방에 4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다 다르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침대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간단한 조리를 하고 씻거나,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씻는 데가 있는가 하면 방 안에 이제 작은 샤워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쓰는 샤워장이. 그렇게 해서 1인당 이제 한 2,500페소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기는 게 이게 뭐냐면은 침대 4개에 2,500이면은 10,000페소입니다. 방 하나를 깨끗하게 꾸며서 2층으로 아래 위 해서 씻는 데 놓고 깔끔하게 해놓으면은 그게 10,000페소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세를 사는 그런 집들이 보통,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 사는 집은 당연히 아래층, 위층 있고, 아래층 거실이고, 위층에 방 2개 정도 있죠. 그런 집이 이제 15,000페소를 받죠.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한테 그렇게 못 넣더라도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놓습니다. 그런 집을 내가 짓는다 하면은 최소한 200만 페소 정도는 들겠죠. 땅 사고 뭐하고 한다면, 아무리 싸게 한다 그래도 그냥 대량 얘기했을 때, 그럼 200만 페소에 15,000페소를 월세를 받는 겁니다. 근데 도미토리 같은 경우는 방 하나에 10,000페소를 받는 거죠. 방 하나에. 그런 식으로 도미토리가 이익이 좋죠. 물론 외국인한테 임대를 놓는 것은 아무 데나 됩니다. 도미토리는 공단 지역에서 멀면 안 됩니다. 그 공원들이 차를 타고 뭐 차비를 낸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간단하게 걷든지 트라이시클 한번 탄다든지 요 정도로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데 있는 도미토리들은 짭짤한 거죠. 그리고 대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이 쓰는 또 도미토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집들은 공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기숙사를 운영하는 거죠. 이제 기숙사에 가본 앞에 철문으로 딱 필리핀 집이 딱 그렇죠. 돼 있고 주인 아저씨가 앞에 딱 버티고 있고 책상 하나 놓고 이제 그 사는 여자애들만 이제 들락날락 하겠죠. 남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 도미토리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안정적으로. 한 층에 예를 들면 그런 4명이 쓰는 방이 2개가 있다. 그리고 위로는 뭐 2명씩 쓰는 방이 5개가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3층 정도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짭짤한 수입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방학이 없죠. 공단은 방학이 없고 이제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큰 장사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이제 그 관리하는 아저씨가 소소하게 이제 뭐 용돈 정도 쓰는 거를 뭐 하긴 하는 모양입니다만은 그런 거는 이제 건물주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런 도미토리 사업이 부동산으로서는 안전한데 학교 앞에서는 안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년에 반은 돌고 반은 이제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되지만, 공단 앞에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이제 공단 앞에 그렇게 이제 물이 좋기 때문에 이미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죠.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공단이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처에 한국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다 기숙사를 짓다가 이제 한국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기숙사만 이제 다 완성이 되면은 이제 짭짤하게 수입이 보장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필리핀은 인구가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공단의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기숙사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숙사에 사람이 차기 때문에 그런 기숙사가 있는 동네에는 작은 상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작은 상점들이. 물론 건물이 큰 건물이 없으니까 상점들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 크면은 뭐 크게 점포를 내서 하겠지만 아예 그 임대를 다 잘라서 하기 때문에 큰 가게가 없습니다. 저희 가게도 크진 않습니다. 뭐 저희 건물이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에서 그 기숙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많은 장사들을 합니다.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무슬림들이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일단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동산 사업은 도미토리, 그것도 공단, 학교 앞은 아니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건물을 막 살 수 있느냐? 못 사죠, 당연히. 못 사지만 그런 건물을 뭐 법인을 만들든지 합작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돈이 없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건물을 사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확하게 그 월급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현찰을 챙기는 거죠. 제가 따박따박. 그리고 부동산은 살아있으니까 항상 가격은 계속 오르죠. 이렇듯이 필리핀에서 안전한 부동산 사업 중에 하나가 공단 앞에 도미토리를 하는 것입니다. 공단 앞에서. 한번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필리핀에 있는 공단 쪽에 한번 가셔서 구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퇴근 시간에 막 끝없이 밀려 나오는 인파, 끝없이 밀려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여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도미토리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사업들이 있죠. 그 트라이시클 기사들이 이제 그런 여자들 꿰가지고 뭐 윤락행위를 시키고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그리고 또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제 요식업이 많죠. 먹는 거. 왜냐면은 필리핀은 집에서 밥 해 먹기가 힘듭니다. 특히 외지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팔기 때문에 그 공단 앞에서 하는 외식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필리핀의 그 안전한 부동산 사업 중에가 하나가 공단 앞에 있는 도미토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